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12년 특례 전형의 지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현재 올려드리는 시점이 이제 4월 말이기 때문에 7월 초에 원서 접수죠. 남아있는 기간이 약 2달 정도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형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서류 또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죠. 하지만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의 대학들도 전체적으로 서류평가 전형으로 전환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종전에 이제 지필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국어시험이나 수학시험의 지필고사 시험을 봤지만 올해부터는 서류 100% 전형으로 변경이 되고요. 삼육대학교도 서류 20%에 면접 80% 전형에서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지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다단계 전형에서 그냥 일괄 합산 서류평가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지고요. 경기대학교는 서류 면접에서 면접고사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대학들이 대부분 이렇게 서류평가 전형으로 많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서류평가 전형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등록률이 낮아요. 쉽게 말하면 지필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보다는 지필고사를 아예 안 보고 그냥 성적표만으로 합부를 결정하는 전형을 학생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지필고사 전형들의 등록률이 낮다 보니까 대학들이 전형의 방법을 지필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변경시켜 나가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대학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숭실대학교나 국민대학교나 그 다음에 동덕여대, 덕성여대, 삼육대, 고려대, 세종, 또 한양대, 에리카, 연세대학교, 미래 등등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많이 쓰죠. 왜? 자기소개서도 없어졌고 대학들도 상위권 대학부터 하위권 대학들의 대학폭이 넓기 때문에 수시 6개의 원서 지원을 서류평가 전형 내에서 끝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데 반대로 이러한 장점들은 원서 지원에 불리한 요소가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중하위권의 대학들에서 스펙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실제 등록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나 건국대학교가 최상위 대학이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 야주대, 인하대, 카톨릭대학교 등이 지필고사를 실시하는데 지필고사 실시하는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지필고사 대학들의 등록률이 높아요. 등록률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필고사 현재의 전형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광운대, 성신여대, 명지대, 상명대, 카톨릭대학교, 인천대부터 시작해서 한동대, 부천대 등이 면접고사를 보는데 면접고사도 학생들이 지필고사 못지않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죠. 면접에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면접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일단은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충실하지 않거나 학교 GPA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면접고사를 선택하지만 면접고사에서 면접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꺼리는 경향성이 커요. 이러다 보니까 등록률이 잘 안 나오죠. 따라서 대학들은 면접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3년 특례 전형, 이렇게 전형의 방법이 세수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나의 학업 능력, 나의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준비 정도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전형의 방법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결정하셔야 되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류평가 전형만으로, 지필고사만으로, 면접고사만으로 6개의 원서를 쓰는 것보다는 서류와 지필고사 전형을 또는 면접과 지필고사 전형을 섞어서 원서 지원을 4대2나 3대3 정도로 나누어서 원서를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전형에 뚜렷한 방향성이 있는 학생들, 나의 성적이라든가 또는 표준 학력 지표를 봤었을 때 특정 전형이 100%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그 전형만으로 6개의 원서를 쓸 수 있지만 다소 성적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표준 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필고사나 면접고사 전형을 병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점들은 이제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을 보시면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이 대략 한 9대1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필고사 전형의 경쟁률이 한 5대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고사의 경쟁률이 한 3대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서류에서 지필로, 지필에서 면접으로 전형을 바꿀수록 경쟁률이 하락하고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필고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 뭐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그 다음에 인하대나 아주대학교나 단국대학교 등 또 세종대를 포함해서 이런 대학들만 지필고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학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구 가톨릭대학교나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대학들은 수학이나 영어 또는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 시험을 보도록 하죠. 지필고사 전형이 적합한 학생들은 첫 번째는 졸업연도가 좀 오래되신 분들, 두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충실하지 않은 분들이 지필고사를 선택하시면 좋고, 지필고사가 서류 전형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서류 전형은 사실상 재수가 매우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설령 반영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내의 성적만을 반영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적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적에 대한 반영은 사실상 비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의 장점은 원서 지원이 간단하다는 점, 자소서 쓸 필요도 없고 지필고사나 면접을 대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간단한 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서류평가 전형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사실상 재수 지원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죠. 여기에 비해서 지필고사 전형의 최대의 장점은 바로 뭐냐 하면 졸업연도와 관계가 없이 지필고사는 내가 졸업한 지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결국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때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수나 삼수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의학계열, 의대나 또는 수의대나 약대나 한의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또 이러한 지필고사의 공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면 수시 전형에서 또 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로 합격할 여지도 매우 높아지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국내 대학 입시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 두 번째는 간호학과의 모집 인원도 1000명 정도 확대를 시키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 체제를 충족해서 수시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약대도 보시는 것처럼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죠.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영어 필기 면접고사를 보고, 필기라고 한다면 생명과학과 화학시험을 보고요. 우석대학교는 필기시험으로 국어, 생물, 화학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한의대는 동국대 YG나 또는 대전대학교, 우석대학교 3개 대학이 다 사실상 지필고사가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동국대학교 YG는 국어, 수학, 생명과학을 봐요. 작년에는 영어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영어 대신에 생명과학 시험을 보고, 우석대학교는 국어, 생물 시험을 보고요. 동국대학교 YG는 작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대는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고, 그 다음에 한의대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면 서류평가 전형이나 면접에서 조금 더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합격의 여지가 높다. 이런 점들을 하나의 좋은 기회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자, 수의학과는 건국대학교죠. 아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지필고사 시험이 수학하고 영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당연히 수학하고 영어 지필고사를 보고, 수의학과는 가장 높은 대학이 당연히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수의학과를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3년 특례 전형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사실상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일반 대학들, 건국대나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세종대 등의 일반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의예과, 그 다음에 약학과, 수의예과, 한의예과 등의 의학 계열의 선발이 이런 데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지필고사 공부가 확대가 되어지면 수시에서 수능체제를 충족할 수 있고, 수능체제를 충족하게 된다면 동국대 YG 의예과나 동국대 YG 한의예과도 합격이 유리해요. 여기에다가 올해 2025학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증원, 그 다음에 간호학과 천명 증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필고사를 병행하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그 지필고사 관련된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계시는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재수생들도 계시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화상을 이용해서, 줌을 이용해서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 일찍 좀 입국하시는 분들은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6월 29일 사이에 지필고사 실전반을 개강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어지는 7월 초부터 시작해서 원서 접수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별 시험 직전까지 파이널반 2개의 단계로 낮춰서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필고사 진행하는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생명과학, 화학 5개 과목에 대해서 지필고사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또 의학 계열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 또는 인적성 면접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수업의 특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 반에 5명에서 6명 정도의 그룹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그룹 수업이 잘 안 맞는 분들이 계시죠. 수준이 잘 안 맞거나 또는 일정이 잘 안 맞거나 이런 분들은 1대1 개변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7월 초에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7월 중순 정도에 지필고사를 보거나 또는 늦은 경우들은 7월 말이나 8월 정도에 지필고사를 보게 되는데, 사실 한국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말하면 한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룹 수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끼리 판단하시는데, 학원 내에서는 그룹 수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개별 수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커리를 짜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필고사 자연 계열에서 수학과 그 다음에 영어 수업의 시간표를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는 오전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해서 월, 화, 수, 목, 금 5일간 3시간씩 총 15시간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역은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3시간씩 해서 4일간 총 12시간 수업 진행하게 되고, 한 반의 인원은 5명에서 6명 정도 소그룹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인문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당연히 국어와 영어고요. 국어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5일간 15시간, 영어는 12시간을 수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건 그룹 시간표고요. 개별 시간표는 선생님들 스케줄, 학생 시간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하이퍼리뷰에서는 의학 계열 면접 수업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의학 계열 면접 수업은 대부분 지성 면접, 그쵸?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된 지성 면접, 두 번째는 MMI 면접 수업, 그 다음에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 수업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된 우리가 지성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의학 계열의 면접 수업은 7월 5일부터 7월 29일까지 월수금 오전에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11회로 수업의 구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하이퍼리뷰에서는 아무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학습의 효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 학생 맞춤형 수업, 1대1 수업, 소수 수준별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습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필고사나 또는 면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학원에 별도의 학습 공간,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습 공간이 배정이 되어질 거고, 그 안에서 휴대폰에 대한 회수 관리, 그 다음에 학습 관리, 그 다음에 모의 테스트, 등원 관리, 외출 관리 등의 학습 관리를 통해서 학생이 철저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급식의 제공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기숙사를 연계하여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짧은 기간 동안의 학습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학습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또 학생 맞춤형 수업 프로그램, 또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차별화되어진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는 안내사항 보시는 것처럼 문의 전화는 02-562-5315로 연락 주시면 저와 직접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카톡이나 위챗 아이디를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